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양이라는 기업을 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을 제가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여다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이런 게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있는 우리 그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죠? 예, 카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까톡이란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저희 카페 3D 특급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카페에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게시판,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이제 금양인데, 누가 이제 한라산 벚꽃님 잘 올려주셨어요.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금양이라는 회사를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어요. 158,040주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쵸?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요거 보유 종목 성토장에서는 저희 회원들이 이제 성토합니다. 훈난 돌달길님은 금양은 계속 가세요. 저도 300주 보유 중입니다. 중장기 투자로 가셔야 할 듯. 답글 감사해요. 윤전재님은 또 초전도 테마주랑 비교했을 때 신성은 포스코홀딩스, 파워는 금양 정도로 보시고 가시면 될 듯. 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저도 금양 중장기로 가지고 있어요. 달려라 하니님.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자, 이거는 뭐 맞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금양이 좋다는 거, 그쵸? 중장기로 투자하면 좋다라고 그런 선입견을 누가 집어넣어 놨을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금양 투자하신 분들, 금양 투자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거는 지론이에요. 저의 지론. 어떤 지론이냐면, 모든 투자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댓글 다신 분들과 원글 쓰신 벚꽃님, 솔직하게 투자한 이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전원 다 요청드립니다. 유튜버 김지은 작가가 좋다고 했어요. 뭐 대머리 아저씨가 좋다고 했어요. 뭐 이런 이유도 다 좋습니다. 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쇼다시님이 금양 원통형 배터리 이제 개발한다고 하고, 개발하더라도 소형 전기 오토바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 한라산 벚꽃님도 단타로 몇 번 이익을 보다 욕심부려 고점에 물렸네요. 특급님 만나서 이제 단타할 때 나만의 규칙.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이제 나는 구력이 10년이 넘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 기준으로는 본인의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다 주린이에요. 예, 뭐 업력이 뭐 30년 됐든 뭐 20년 됐든 다 똑같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이 공부 없이 주식을 그냥 이제 뭐 남들 얘기 듣고 투자하거나,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든 하나라도 한다면 그 투자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그 투자의 이유가, 난 배터리 아저씨 믿는다, 에코프로 크게 수익 났고 또 금양도 그렇게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퍼스펙티브가 생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그럼 금양에 대해서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하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바라보는 방식 사이에 그 간극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주식 투자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금양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2차 전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2차 전지가 지금 어떠한 시장의 구도를 갖고 있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금양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그 2차 전지라는 그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게 일단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부터 먼저 돼야 된다. 네, 그거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야, 그래, 특급 알았어. 근데 너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는데? 자, 2차 전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으니까. 예, 뉴스가 하나 떴어요. 자, 한중일 개미가 고른 이 주식들 수익률 각각 따져보니까 루닛,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나와있죠. 동학개미가 순매수 상이에요. 포스코홀딩스가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8월달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일본 개미들보다 우리 개미들이 훨씬 좋죠. 이 큰 수익률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포스코홀딩스랑 루닛이에요. 루닛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렇죠? 루닛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MSCI 때 투자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주식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식들을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개미들이 수익을 많이 냈을 수 있는 장이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일본도 많이 냈는데 중국은 다 많이 났어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다 주식들이 망가졌으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차이는요, 이 개미들 간의 지금 지수 차이다. 일본도 많이 올랐긴 했지만 한국이 이 2차 전지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것들은 다 2차 전지 혹은 인공 AI 관련된 주들이에요. 얘네들만 올랐어요. 얘네들로 73% 만든 거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됐고. 얘네들 역시 뭐 마루벤이나 뭐 아식스, 그 다음에 글로벌 재미,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 빼고는 뭐 얘네도 큰 재미는 못 본 겁니다. 그쵸? 얘네들 지수가 올라서 그만큼 오른 거예요. 중국 애들은 지수가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상해 지수나 이런 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모르면 그냥 야, 우리 동학개미들이 정말 투자 잘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나 데이터 읽을 때 항상 편견을 갖지 말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볼게요. 자, 포스코 LX를 볼 건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대장이 누구예요? 에코프로죠. 이건 에코프로가 대장은 당연합니다. 자, 고점 한번 찍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왔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 한번 최저가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런 라인이 생기면 이제 그쵸? 요 라인을 뚫는 순간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러면 요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언제쯤 있느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한테 배우신 분은 다 알겠지만 8월 31일 날 MSCI 관련돼 가지고 리밸런싱 데이예요. 리밸런싱 데이가 뭐냐면 외국에 이제 펀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MSCI 지수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또 에코프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편입되면 패시브 펀드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얼마 들어오냐? 얘네들이 한 조단이 들어올 거예요. 조단이. 그래서 1조 몇천억 정도? 저는 그 정도 예상합니다. 많이 들어오면 2조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한 1조 몇천억은 이날 들어올 겁니다. 그럼 1조 몇천억이면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얘네들이 하루에 터지는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또 찾아봐야 되네. 시간적으로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하루에 터지는 게 한 요 정도 돼요. 얼마예요? 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잖아요. 1000억. 7000억 정도. 7100억 정도가 하루에 터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거의 1조 몇천억이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 MSCI 날 일단 31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31일 날 어쨌든 주가가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 들면은요,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30일 날 사람들이 사요. 30일 날. 혹은 공매도 놈들이 어떻게든 이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30일 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막 지들이 살려고 밑으로 내리려고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하고 이날은 사실 방향성은 잘 몰라요. 제가 요건 MSCI로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날 오르는 경향성이 많긴 했는데 지난번에는 또 그렇진 않았다.
예, 지난번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31일 날은 최소한 좀 오르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대충 요 주에는 요거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그쵸? 요 돌파하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은 패시브 펀드가 이날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힘 있는 종목들은 또 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에코프로가 그 해외 펀드들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상승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상승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9월 달 동안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지켜보죠.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왜냐면 이 고점이니까 또 공매도 애들이 또 미쳐서 날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MSCI에 이때 1조 몇천억이 들어올 때 만약에 올리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때 같이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럼 에코프로가 오르게 되면 2차 전지주는 다 같이 따라가요. 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폴도 오를 거고 SK이노베이션 오를 거고 그다음에 LS도 요즘에는 이제 2차 전지주로 분류되고 있어서 같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얘네들도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럼 에코프로가 달리면 얘들도 올라갈 거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지금 눌려 있는데 요 최저점 찍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머지 않았다.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공장이 또 완공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 초 그러면 1, 4분기 지나면 그게 실적에 반영될 거다. 그래서 내년 1, 4분기, 2, 4분기부터 그게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2025년도가 얘네들은 제대로 된 터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은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는요. 이거는 그때 되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넘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좀 힘들다고 보고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오르는 걸 막으려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못 막는다. 그래서 2025년도엔 제가 이거 2배 이상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모아가고 포스코홀딩스를 모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냥 그럼 뚜껑 까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리딩하면서 얘네들 다 오를 거다. 금양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도 지금 저점 잡고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얘네가 뭐 갑자기 무슨 뭐 문제가 터지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리딩하고 있는 애들은 포스코 DX예요. 벌써 정고점 돌파하죠? 딴 애들하고 똑같은 흐름이지만 얘네들은 벌써 돌파한다. 돌파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스코 DX는 뭐라고 그랬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그럼 얘네들 공매도 다 막 마탱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포스코 DX는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또 큰 흐름이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가 치는데 얘가 안 칠 리가 있어요? 예, 포스코 DX가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얘가 리딩하면서 칠 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랑 이제 에코프로가 칠 거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제가 얘네들 이전 상장 때문에 상승한 건데 더 좋게 잘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한 번 정도 이거는 뚫을 거다. 그러면은 얘는 항상 전고점을 뚫으면은 수급이 붙어요. 그거는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주식을 관통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안 오르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여기를 뚫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모멘텀이 없는 애들. 이것처럼 모멘텀이 있으면요. 얘네들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니까 공매도는 다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거 재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이것까지 뚫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시외선 뺐지만 이번 주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거 돌파하면서 거래량 붙습니다. 보세요. 예, 그건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애들 따라가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애들도 좀 더 움직이지 가능성이 있다. 근데 포스코 엠텍은 이제는 좀 그만 잡으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포스코 엠텍 어디서 잡았었어요? 우리 작년에 잡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잡았었잖아요. 그쵸? 좋은 이익을 다 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서 또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다 이익 냈으니까 이제 더 그만 보고. 그쵸? 지금 방송 중이에요? 좀 이따 줄게요. 엄마한테 달라고 해요 좀. 자, 이 방송 중에 갑자기 또 이제 제 딸이 난입했습니다. 배고파서 자다가 일어나서.
좀 이따 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돌파를 했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아, 뭐, 방송 맥이 끊기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시장의 구도다. 그러면 2차 전지의 구도는 일단은 9월 초는 좀 잘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다들 이제 저거 좀 돌파하는 라인들이니까, 그쵸? 예. 이제 금영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 에코프로 특히. 에코프로가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저는요. 그러면 누가 따라가요? 포스코 DX는 여기 이제 돌파해서 리딩 할 거고 얘네. 그럼 LNF도 따라가겠죠? LNF는 좀 밀렸었지만 얘네들 공매도 엄청 쳐댔어요 지금. 근데 얘네들 뭐예요? LNF도 좀 있으면 LG하고 계약이 터질 거고, 그쵸? 9월달이나 10월달 그 정도 예상합니다. LG하고 큰 계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뿐만 아니라 뭐 SK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얘네들도 코스피 이전 상장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공시가 되면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슬슬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걸 공매도 애들은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공매도 애들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포스코홀딩스에 굉장히 몰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공매도 애들이 지금 공매도랑 거기에 결탁돼 있는 이제 증권사 애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일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 그 주식, 그 정부에도 발을 뻗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로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걔들이 또 뭐를 구획하고 있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걔들이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네. 반 에코프로 세력도 뭉칩시다. 2차 전지 하락 베팅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요. 2차 전지 하락에 대해 베팅하는 상품? 즉 공매도를 지금 못 치겠으니까, 왜냐면은 그 대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얘네들이? 불법으로 공매도 치다가 나중에 이거 걸리고 뭐 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야, 그러면 2차 전지 떨어지는 거에다 베팅하는 ETF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게 돈이 되는가? 그래서 적에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합리적인 개미들, 에코프로 10만원에 샀다 11만원에 판 사람들, 배 아프겠죠. 공매도 세력들, 반 에코프로의 깃발 아래 함께할 것을 맹세하느니 그들에겐 배터리 리더에게 맞설 신무기가 있으니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풋 ELW. ELW가 출동하면 어떨까? ELW.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투증권은 2차 전지 관련 단일 종목에 대한 풋옵션 주식 워런트 ELW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ELW가 가장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전략은 뭐냐면, 그래, 이제 2차 전지에 많이 몰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들은 뭐 저기 계속 저기 바이오주 오를 거다, 거기에 베팅한 애들도 있고, 반도체주 오를 거다 베팅한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곳에 베팅을 해놨는데 걔들이 안 오르고 쟤네들만 10배 가잖아요, 양극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장사가 안 돼. 고객들한테 욕먹잖아. 야, 저기는 10배 보냈는데 니네들은 이거 지금 1.5배 오르고 지금 생색내다 그것마저 떨어지고 있잖아. 이런 소리 들으니까 증권 쪽 애들이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LNF 1개 나오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포스코 인터넷, 에코프로비엠 이런 식으로 16개, 에코프로비엠 16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W는 옵션을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서 풋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만원인 A사 주식이 내릴 걸 예상하고 A 주식을 1년 후에 8,000원에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매도 치는 거죠. 만원짜리를 8,000원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려가면 이렇게 다시 8,000원에 팔 수가 있으니까 3,000원만큼 이득을 보고 그 중에 매수 비용 빼고 2,000억의 투자이익을 벗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었어요? 최근에 인버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KB가 2차 전지 탑 10 인버스. 그러니까 인버스는 뭐예요? 떨어지는 거에다 베팅하는 거잖아요. ETF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만든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한다. 역배양을 1배. 야, 2배는 아니어서 다행이네. 2배였으면 아주 그냥 얘네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에코프로가 쫙 올라버리면은 이제 여기 ETF에 그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KB 자산운용을 죽이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2차전지 주의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차전지 하락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락 베팅을 ETF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잡아내린 거예요. 좀 에코프로든 뭐든 이렇게 좀 잡아내린 건데 이걸로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못 막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저랑 같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차전지 ETF 같은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쵸? 아, 이게 뭐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글을 쓰려는 거야, 저는. 이렇게. 그쵸? 글을 쓰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소식은 뭐예요? 2차전지. 2차전지 좋은 소식은 2차전지 ETF가 2차전지를 리딩하는 에코프로 쪽에서 MSCI 편입된 거,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 쪽에서 2차전지 ETF 하락에 베팅하는, 그쵸? 인버스 ETF가 나왔다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나쁜 거,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MSCI 편입됐다는 거랑 그 다음에 차트상 정고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상 이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 차트 관점에서는 차트상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라인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주가가 눌렸다는 부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 2차전지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말 되면은 10억 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억 넘게. 개인 투자자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일부 팔고 다시 잡든지 해야 돼요. 그죠?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아마 파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 팔 수 있어요. 이분들이 팔 수 있어. 그래서 이제 MSCI 편입된 다음에 아마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의 당분간에서의 고점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번 가을이나 겨울 정도가 아마 제가 보기엔 차트상 고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고점 한번 찍고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칠 것 같아요, 느낌에. 한 번 정도 오를 거다. 이걸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연말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이제 10억 넘게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반대쪽에선 이거는 이쪽에 플러스 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연말에 공매도 한 놈들이 이제 배당 관련해 가지고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얘네들이 물어내줘야 되잖아. 배당 관련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매도 애들이 던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던지는 이유, 그죠? 이런 것들 던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매도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애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공매도 포기하고 던진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커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배당 때문에. 배당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처음 공매도 쳤을 때보다 공매도가 배당이 커졌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겠어요? 부담된다는 거죠. 얘네들의 공매도 관련된 애들이 더 시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아직 멀었어요. 이제 멀었으니까 아직. 자, 그래서 얘랑 이제 상쇄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구도는 잡히죠. 지금 이제 가을부터 이제 당장 8월 31일부터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눌렸던 주식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점들을 보고 가는 걸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격은 얘네들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바로 반격은 안 될 거고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와서 이제 금양이라는 이제 개별 종목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양도 이번 상승에서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금양에 관련된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근데 금양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봅시다. 자, 금양. 자, 여기서 일단은 저점 잡았네. 그죠? 저점은 잡혔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은 한번 잡혔어요. 저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터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얘도 좀 따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금양이 정말 그러면 오를 만한 그런 이유들이 따로 있느냐, 얘네들이.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얘들 꽝이에요. 재무적으로는 꽝이에요. 아주 꽝이에요.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양을 봅시다. 금양. 네이버 증권 들어갈게요. 잠시. 자, 그래서 어디 갔냐? 국내 증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볼게요. 자, 그래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금양이 코스닥 맞죠? 아닌가? 맞죠? 아닌가? 아닌가? 맞죠? 아닌가? 금양이나 저희 그 코스피인가 보네요. 보겠습니다. 금양 어디 있어? 금양 어디였지? 금양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48이나 하고 있어, 얘가. 50위권에 들어요. 심지어 LG생활건강보다도 높아요. 아모레보다 바로 아래. 하나오션보다도 아래. 그죠? 이거 근처예요, 이 근처.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거죠, 금양이. 근데 좀 있으면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겠네. 당연히 8조는 넘어갈 거니까. 그쵸? 높아갈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럴 만한 회사냐? 그건 조심스럽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퍼랑 ROE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늘릴게요. 영업이익을 좀 볼게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도 좀 볼게요. 매출액 어디 갔니? 여기 있습니다. 매출액 볼게요. 그래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6개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외국비를 없애고 상장 주식수 없애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금양이 보세요. 뭐냐면 여기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에요. 요거 두 개만 보세요. 요거 매출액 영업이익. 금양이 요 매출액과 요 영업이익으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 코스피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쵸?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때요? 매출액이 이렇게 큰데 매출액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얘네들. 영업이익도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쵸? 요런 회사가 이런 시총을 만들고 있다. 그 얘기는 내년부터 금양이 엄청난 매출액이 막 터지고 막 이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올라온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퍼든 뭐든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금양이. 그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네들 정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광물주들은 조심해라. 이 금양 광물주예요, 결국엔.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얘네들 뭐로 떴었냐면 원래는 수소연료 전지로 뜬 거예요. 수소연료 전지. 나 수소연료 나 좀 잘 나가는 애야. 그러니까 나 좀 키워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얘들이. 글자 크기가 어떻게 키우는 거지? 왜 안 켜져? 뭐야? 어디 갔어? 안 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양이 수소전지 200억 이상 투입하고 기술 진척이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자, 한 26 정도로. 그러니까 200억 이상 투입했는데 기술 진척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걸 때려치고 뭐로 돈 거냐? 그래서 2차 전지를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근지 회장이 또 만나게 된 게 이제 배터리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배터리 아저씨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보험회사에서 삼성생명에서 법인 영업하던 그냥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그런 사람이 이제 유근지 회장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영업하던 사람이니까 2차 전지의 영업맨으로 또 변신을 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금양에 도움을 많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금양의 2차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이 그래 그러면 나는 2차 전지 기업이야 이렇게 이제 내세웠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바로 이겁니다. 금양이 2차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쵸? 원통형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 근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유 기술은 전기차용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용이에요. 그 8천억 투자해가지고 배터리 기장 공장, 그 기장에다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8천억짜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2차 원통형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전기 자전거용 뭐 기술 개발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기술을 사와야 되겠죠, 얘네들 입장에서. 네, 그리고 R&D 센터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연구 개발, 2차 전지와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다면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올라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를 좀 크게 띄울게요. 자, 그래서 SM랩이라는 애가 좀 있으면은 기술특례 상장을 해요. 그죠? SM랩이 좀 이제 이거를 확장시킬게요. SM랩이 기술특례 상장을 합니다. 네. 요거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하는 회사는 얘는 뭐냐면 원래 괜찮은 회사예요. 원래 괜찮은 회사고, 얘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이 보시면은 SM랩은 2차전지 핵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 소재. 하이니켈 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 연영을 잠깐 볼게요. 시리즈 C 받았대요. 이거 괜찮은 회사네. 시리즈 C. 그리고 유니폰 기업.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없네. 하여튼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시리즈 B 받고 시리즈 C까지 받았어요. 그게 투자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 자, 회사 소개 잠깐 보겠습니다. 얘네들 이런 회사 SM랩. 멋있죠, 회사가. 4대 핵심 소재 중 양극 소재를 단결정 양극 소재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인 거예요. 이 양극재 기업에 얘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예요. 기술특례 상장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얘네들 기술특례 상장 원래 시도했었는데 기술사 평가는 통과했었어요. 이게 두 개 기관에서 주는 거고, A하고 BBB 이렇게만 나오면 되거든요. 둘 다 A 나오면 좋겠지만, 하여튼 하나에서만이라도 A가 나오면 기술특례가 가능해요. 그랬는데 기술특례에서 A는 받았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예비심사에서 자금 문제로 일단은 더 진행 안 하고 끝났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1300억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더 막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양이 1300억 중에 1050억을 이번에 해결해줬어요. 지분 21% 가져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250억은 탑업인으로 해결했어요. 3자 배정 유증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요 회사 SM랩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지난번에 기술특례 상장 못했던 게 1300억을 마련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자금적인 좀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아쉬워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기술성 평가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약간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 아무래도 기술특례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금양이 1300억 중에 1050억을 지원을 해줬다. 지분 21%면 여기 지금 그 대주주 지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플러스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양극재 한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건 일단 믿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SM랩. 우리가 봐야 되는 거. SM랩이 언제 상장하느냐도 잘 봐야 되겠죠. 요거 상장과 관련된 과정을 이제 이 금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SM랩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신성델타테크 좋게 봤던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 회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 뭐예요? 그거 터지기 전에 초전도체 터지기 전에 이미 전 신성델타테크 굉장히 좋게 본다고 그랬죠. 왜? 신성 ST 때문에 상장하잖아요. 그쵸? 그거 모멘텀으로 최근에는 많이 올렸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SM랩도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거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여러분은 체크해야 돼요. 내년에 상장할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일단 결론을 내려보면, 금양이
일단 좋은 회사는 아니다는 이제 맞아요. 왜냐면은 얘네들 뭐 지금 실적 가지고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좀 위험하다. 그죠? 아직은 위험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재무적으로는 지금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맞아요. 그 저기에 있는 게 이상할 정도. 그쵸? 아까 보여줬잖아요. 코스피에서 제가 저기 껴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뭔가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내년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거를 SM랩이 도와주면 이제 가능하다 치고, 단결적 양극재에 넣고 이제 뭔가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니네들 또 하고 있는 거 뭐야? 얘네들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였어요? 콩고에 광산 있는 거였잖아요. 콩고에. 자, 콩고 리튬 강산. 이게 제일 좋은 지금 재료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콩고에는 리튬 강산. 근데 얘네들 247억이 지금 투자했어요. 지분 60%를 받았어요. 지분 60%? 그럼 니네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는데, 이거 그럼 어떤 회사들한테 사들인 거예요? 그 사들인 회사가, 이제 그 콩고에 있는 회사겠죠? 자본 잠식된 자산 200만원짜리 회사하고 계약한 거예요. 자본 잠식돼 있으면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본이 잠식돼 가고 있고, 막 이런 회사한테 200만원, 자산 200만원 회사한테 247억을 투자해서 지분 60%를 받는 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리튬이 잘 나오면은 괜찮아요. 아니, 포스코도, 응? 지금 광산 저기 해가지고, 우리 포스코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리튬이랑, 예, 그런 니켈이랑 이런 광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쵸? 포스코홀딩스 염호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진짜 리튬 강산, 리튬이 나오면은, 콩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큰 성과가 나면,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시총이 이해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전자공시 봐서 얘들 이번에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반기 보고 유근지 회장께 뭐가 나왔지? 유근지가 아니라 유강지. 주식 보유 비율 왜 나온 거지? 변동성 이걸 응? 뭐야? 왜 나왔어? 여기 나왔네. 이런 변경이 됐다. 담보 제공했다. 담보 제공, 이런 거 했다는 거죠. 변동금리 때문에 이런 것들 특별히 바뀐 건 없어 보이고, 그죠? 큰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자, 반기 보고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요. 반기 보고서 볼 때는 회사 개요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기 위해서 회사가 뭐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자본금 변동 사항 같은 건 지금 당장 볼 필요 없고, 지금 특별히 저런 걸로 뭘 볼 게 아니니까. 사업의 개요가 되게 중요해요. 사업 뭐 하고 있냐 얘네들이.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요 제품하고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저런 것도 했다는 거예요. 발포제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2차 전지를 하겠다고 나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광산과 관련해서 2차 전지 광산 이런 것들로 뭘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매출 및 수주 사항은 이렇게 돼 있고, 위험 거래 및 파생 거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들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긴 하네요. 다행히. 공산당은 아니에요. 다행히. 당사는 해외 자본 뭐 이런 걸 통해서 타법인하고 주식 취득권을 계약했고, 자, 그래서 총 취득 금액 1단계로 탐사 준비, 1차 탐사에서 20% 지분을 획득했고, 2차 탐사에서 30%,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개발 허가권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투자 금액 또 10%. 그래서 총 얼마예요? 60%죠. 60% 취득했으니까 얘네들 이제 회사를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요 회사가 거의 망해가던 회사인데, 하여튼 요 회사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분 60%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심층 탐사에 필요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요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콩고 이쪽 리튬 광산에서 리튬의 매장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건 좀
다들 걱정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여기 투자한 거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튬이 여기에서 제대로 나오는지는 저는 좀 약간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죠. 그다음 몽골. 자, 몽골은 콩고 민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이제 밸류 체인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몽고하고 몽라 LLC 요런 애들이랑 했다. 그래가지고 양해각서 체결한 다음에 신주 인수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인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몽라에서는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냐?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R&D 센터도 열심히 건축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MES에 7억 8천 드리고, MES는 그냥 이거 저기 ERP 같은 거예요. ERP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요거는 뭐 2차 전지 연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 뭐예요?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 그 배터리 자전거,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습다고 하고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기술력은 없는 놈들인 게 확실히 나왔고 이미, 그쵸? 근데 이제 리튬 광산 관련해 가지고 요걸 했는데 여기서 아직 리튬이 나오지가 않았다. 콩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리튬이 안 나온다고 하면 웃긴 상황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몽고는, 자, 몽고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몽고는 광산에 요 정도 투자했다. 예, 볼게요. 몽고 광산에 780억 투자하고 지분 60% 인수해야 됐어요. 자본 잠식은 195억. 여기도 자본 잠식돼 있는 어려운 회사를 얘네들이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광산에 780억 투자해서 지분 60% 인수했다. 그러면 다행히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일단 텅스텐 나오는 거 맞아요. 일단 텅스텐 나오는 거 맞아요. 텅스텐 채굴. 텅스텐을 채굴해 봤더니 6개월 이내에 텅스텐은 이제 채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리튬 채굴하겠다는데, 이제 이거를 팔아넘긴 얘네들, 자본 잠식 자산 200만 원의 회사는 이걸 팔아넘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게 나쁜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다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몽골 정부의 입장은 뭐냐? 몽골 정부는 일단은 리튬은 모르겠다. 리튬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리튬은 뭐 모르겠어. 없음이라고 하지 말고 모르겠다고 할게요. 리튬은 원래 자기들의 보고도 받은 바 없다. 하여튼 근데 총가치 한 2조 원 정도 되는 광산을 보인다라고 해서요. 근데 몽골 회사, 우리한테 팔아넘긴 그 몽골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36만 톤, 텅스텐 65만 톤이 나온다. 리튬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리튬 36만 톤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리튬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리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텅스텐 이거 리튬이 있는 거는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가치가 118조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 118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양이 뜨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냐? 일단은 몽골 회사 가가지고 이거 확인한 거, 공시를 통과한 거 보면은 일단은 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요게 검증됐냐? 그건 아닌 거죠. 거래소에서 이거 들어가 있는지 검증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금양 쪽에서 주장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광산과 관련된 사기는 그렇게 시작하긴 하는데, 뭐 근데 이게 뭐 다 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리튬이 진짜 여기서는 확인됐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겠죠. 일단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사실이라고 믿어줍시다. 왜냐면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거짓은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배터리 아저씨가 딱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건 뭐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에코프로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이거 실적이 받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계약이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평가고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얘네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금양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지금 사실상 그 실적으로 저희 꽂히는 게 없기 때문에 금양과 관련해서는 이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이 아니고 생각보다 덜 나오고, 뭐 아니면 여기 몽고 그 콩고 광산이 결국엔 리튬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금양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처럼 실체가 없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요 정도 리스크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SM랩과 같은 그런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실체가 있으니까 그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로는 오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 펌핑돼 있는 그 주가에 반영돼 있는 이런 것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한 리스크라고 보이고, 얘네들이 진짜 여기가 118조의 그런 가치가 있는 리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이 나오면 이건 더 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하이브랑 비슷한 시총일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이브는 지금 엄청 실적 잘 내는 회사고, 얘는 실적이 아예 없는 회사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그쵸? 네, 그런 관점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크게 가려면 이런 것들이 증빙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증빙이 바로 되냐? 바로 안 돼요. 네, 바로 안 돼요. 이거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스크님, 얘네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얘네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특검님 말대로라면? 얘네요. 포스코홀딩스 염호. 얘네는 믿어야 돼요? 얘는 믿잖아요. 얘네는 모든 기관이랑 모든 사람이 다 믿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염호 3천조는. 왜냐면 얘네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염호는 사람들이 믿는 건데, 그러면은, 금양은 왜 못 믿어요? 금양은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실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금양이 이거를 저기 하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한 거죠. 포스코홀딩스는 이거 아르헨티나 염호잖아요. 근데 몽골 쪽에서 리튬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거는 조금 이제 믿기 힘든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그 사기꾼이나 조폭들이나 이런 쪽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데가 이제 몽골이거든요. 그 몽골 쪽 사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콩고든 몽고든 이게 바로 검증이 되냐?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올해까지는 일단은 검증이 안 돼요. 얘네들이 나중에 내년 가서는 이제 뻥이었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SM랩 기술특례 상장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얘들이 주가를 좀 더 올려서 털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요 광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는 확신은 못 하겠다. 예. 요건 이제 좀 신기루 같은 거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다. 118조는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포스코홀딩스 염호 3천조도 믿는데 요거 118조 믿어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몽골,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보여준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SM랩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얘네들이 그 진짜 이런 실적이 나오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뭐 MSCI 내년에 3월달에 재도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양극재 관련된 것도, 근데 양극재 관련해서는 내년까지도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멀었다 아직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요, 금양은 아직 물음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에 투자한다? 좋아요. 에코프로 뭐 여기 한번 트라이 MSCI 기간 중에 한번 해본다. 괜찮아요. 포스코 DX 투자한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니까 이거 뚫고 한 번 더 시세 나오고 거기서 털고 나온다? 좋아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LNF? 얘네도 뭐 지금 잡으면 그래. 코스피 이전 상장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번에 MSCI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칠 때 얘도 좀 칠 거니까, 그럼 좀 올라서, 그러면 익절할 수 있을 거니까 투자한다? 좋아요. 포스코홀딩스 2025년도까지 가져갈래요? 좋아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까지 아마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가져가신 분들은 분명히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금양은 조금 애매하다. 얘네들은 오르긴 오를 거예요, 요번에. 왜냐면 얘네들이 악재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광산과 관련돼서 실체들이 나타나면 정보 좀 뚫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얘가 기댈 수 있는 건 뭐 하나뿐이다? 예, SM랩 기술특례 상장뿐이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금양을 누가 좋다고 했어요. 배터리 아저씨가 금양 출신이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종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여기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지, 요번 MSCI 펌핑 때 얘들도 같이 오르면 그때 털고 나올지, 아니면은 SM랩 때 그때 슬슬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보고, 뭐 이런 관점, 여러 가지 이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광산이 저게 터지면 그럼 홀딩이고, 광산이 못 터지면 그럼 빨리 털고 나와, 이런 관점.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지, 아 금양 장기적으로 좋을 거래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투자의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그 투자의 근거는 굉장히 샤프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 방송이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 뭐 강의, 동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이 막 호평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서 되게 기쁜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좀 있으면 제가 공매도 운동도 할 거예요. 그 공매도 운동 할 때 아마 에코프로는 우리 방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진 않아서 뭐 에코프로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 채널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커지면서 저는 다른 건 안 바래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개미들이 주체적으로 세력들이라든지 동호회나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주 그 예리한 시야, 시선들을 갖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여러분들, 다른 애들은 뭐 기관총에, 따발총에, 레이저건에,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에 막 이렇게 쏘는데, 여러분은 전쟁터 나가면서 추파초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뭐 추파초스 그건 뭐 빨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은 공부예요. 초전도체도 제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그쵸? 여러분들. 또 잔소리 시작하네, 그쵸?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